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건설사고 신고 제도 및 최초 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건설사고 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 최초 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고 신고 제도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1조 제3항 제16호에 따라 발주자를 제외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고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시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정리되어 있으며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종합해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중에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최초사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최초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에 접속을 합니다. 그 후 건설사고 메뉴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 하단에 나타나는 하위 메뉴 중 건설사고 발생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최초사고 신고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사명의 경우 공사대장 검색을 통해 입력하면 되는데 키스콘 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건, 즉 리모델링 공사, 보수공사 등의 경우 공사대장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공사명을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력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인 공공민간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발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일 경우 공공공사로 입력하면 되고 발주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공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작성이 완료되게 되면 수신자, 시공사, 신고자에 대해 입력하여야 하며 각각의 입력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소속 구분 하단에 위치한 찾기 버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팝업창에 기관명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성명 구분 하단의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검색 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찾고자 하는 기관과 담당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팝업창 하단에 보이는 기관 등록 및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주자가 민간이면서 인허가 기간이 없는 경우, 즉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건에 대하여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땡땡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외벽 도장 및 균열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한 공사건으로 별별건설에서 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건은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민간 구분에서는 민간으로 선택하면 되시나 해당 공사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 별도의 인허가 기간은 없습니다. 이때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인허가 기간이 없다 보니 발주자와 발주청을 오인하여
땡땡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수신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된 곳을 말하며 발주처와 발주청은 엄연히 다른 명칭입니다. 따라서 인허가 기간이 없는 소규모 공사건은 수신자를 시공사로 지정하시고 자체 사고 조사 또한 시공사에서 처리하면 되게 됩니다. 모든 내용 작성 후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사건을 등록하시게 되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설사고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아울러 건설사고 신고는 회원, 비회원 모두 신고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 내용 및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자 정보와 같은 소속 정보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게 되면 해당 신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주 123건설에서 근무하는 김길동 직원이고 해당 직원이 비회원으로 건설사고를 신고하고 회원가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시 이름을 김길동, 소속기간을 주 123건설로 하게 되면 김길동 본인이 신고한 내용은 물론 주 123건설로 신고된 다른 건설사고 신고건도 건설사고 신고대장에서 조회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로 주 123건설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이철수가 소속기간의 건설사고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 회원가입 시 소속기간 정보만 주 123건설로 입력하게 되면 주 123건설의 개별 현장에서 신고한 건설사고 신고 내역이 다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속기간의 정보로 건설사고 정보가 매칭된다고 보면 되며 실질적으로 신고한 김길동이 회원가입 시 소속기간명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소속기간 정보가 매칭이 되지 않아 신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사고 신고 대장에서 소속기간의 건설사고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건의 처리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고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입력의 경우 최초 사고 신고 페이지에서 내용을 작성한 후 임시 저장한 상태로 통보가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즉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통보는 최초 사고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차 입력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사고조사 결과를 입력 중인 상태이며 확인 및 접수 완료는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확인 완료 단계가 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개인정보 및 입력 오기 등을 검토한 상태로 사고 사례에 등재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사고 신고 제도 및 최초 사고 신고 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